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타임입니다. 허반석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전일 우리 시장이 조금 엇갈린 반응을 보였죠. 코스피는 조금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반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자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리포트 분석해보면 좋을지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KMW입니다. 이번 주 5G 업종들에 대해서 살펴드리고 있는데 한때 9만 원 부근까지 근접하면서 주가가 치솟았던 5G의 대표 종목 KMW입니다. 길어도 너무 긴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세한 분석 들어보시죠. 네, 길어도 긴 조정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어떤 부분인지 리포트와 그리고 기술적 분석 등을 통해서 함께 KMW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3월 23일 발간된 리포트와 그리고 또 한 개의 리포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월요일은 주로 산업과 섹터에 대한 리포트를 좀 보았고요. 화요일부터는 종목 리포트를 보고 있습니다. 화요일 RF 머티리얼즈, 수요일 RF HIC, 그리고 오늘은 KMW를 보고 있는데요. 산업과 섹터가 성장하는가, 아니면 이제 조정을 거쳤는가, 앞으로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것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로서 산업을 보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에 대한 기업들을 보시고요. 그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미래를 이끌어갈 모멘텀이나 현 구간의 이슈, 가격적 매력,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탑다운 방식으로 섹터를 보고 시장을 보고 기업을 본다면 아직까지 시장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MW는 무선 통신 장비 전문 제조기업이죠. 5G라는 대장주 타이틀을 좀 달았었습니다. RF 부분으로는 무선 통신 기지국에 장착되는 각종 장비, 부품류를 생산 판매하고 있고, LED 부분으로는 스포츠 조명, 실외 조명 등을 또 생산 판매하는 부분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으로는 RF, 통신 관련된 부분들이 95%에 달하기 때문에 대장주라는 부분입니다. KMW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겪고 있고 관심이 많은 종목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5G 인프라 투자 지연에 대해서 그에 따른 실적까지도 좀 저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정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코너 제목을 뽑았듯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결국엔 보유자분들께 조금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드려보고자 하는 의도를 좀 담았습니다. 먼저 차트를 살펴보면요. 그간 조정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3만 원 어간의 주가가 이제 출발선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출발 지점에서부터 결국엔 주가가 8만 원 이상, 9만 원까지도 넘보던 그런 모습까지 어마어마한 대세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국내 지수의 고점 영역에서 최근까지 약 5개월여 동안 꽤 깊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엔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 구간들의 바닥 라인들이 일부 다져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한번 좀 짚어보고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 구간이 바닥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시그널들은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차트, 기술적으로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에 대한 부분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급적 위험이 덜한 구간에서 매수 진입을 해보자 라는 부분, KMW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의 차트를 좀 2, 3년 정도 길게 열어놓고 보신다면 지금이 고점인가? 높은가? 가격적으로 매력적인가? 좀 차트상으로 저가인가? 이 부분 한 번씩만 체크하시고 매수를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그래도 위험도를 좀 줄이실 수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리포트로 돌아오면요. 조정의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1분기 실적 매출액은 787억 원, 영업이익도 7억 원대로 전년 대비 매출액은 1.5%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9%, 90% 가까운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국내외 5G 인프라 투자가 지연되고 있고요. 실적 부진으로 이게 연결되는 바람에 시장 대응을 위해서 판매 관리비나 연구 개발비는 증가를 하는 바람에 결국 영업 이익률까지도 조금 하락을 보인 그런 모습입니다. 2분기 실적도 보면요. 매출액은 26%가량 줄어듭니다. 영업이익도 64%까지 줄어드는 그런 성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는 조정의 조정을 거듭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이 5G 통신장비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결국 5G 인프라 투자가 인도, 미국, 일본, 캐나다 등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적과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개선, 수급에 대한 개선 이 부분이 꼭 체크가 된 이후에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2분기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제 상승 기대 요인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상반기 실적은 부진했으나 그 부분들이 주가에 이미 좀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 캐나다, 일본, 인도 그리고 국내까지도 5G 관련된 발주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사물인터넷, IoT 서비스의 본격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고 삼성전자의 이제 납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여러 업체들이 삼성전자의 벤더로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의 조정 여전히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악재들이 대부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좋아질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전환할 그럴 시기가 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반기 이후 점진적인 실적 회복에 대한 부분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을 필두로 6월 이후 5G 투자에 대한 부분들 본격화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급업체 선정에 따라서 버라이즌, 일본, 그리고 인도 릴라이언스, 캐나다 사스크텔 등 결국엔 삼성전자가 공급을 시작하면 그에 따른 낙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강점이라고 본다면 후지츠와 NEC를 통한 수출 물량이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대한 매출 여전히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언제쯤 이 업황 개선에 대한 신호탄이 쏘여질까에 대한 부분들로 좀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5G 관련된 부분, 품질 문제 여전히 대두되고 있는데요. 장비 투자가 이루어나야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기지국 수는 LTE의 15% 수준에 불과하지만 가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양, 트래픽은 벌써 85% 수준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비 투자가 이루어나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은 일부분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은 준비되었다. 이렇게 조정 이유와 상승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그리고 상승 추세를 이어갈 미래 먹거리, 모멘텀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전망치이기는 하지만 올해 매출액 50% 증가, 올해 1년을 통틀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48% 증가함에 따라서 당기 순이익도 증가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늦어도 상반기 이후부터는 조금
KMW 조정을 거듭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각각의 매수 단가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분은 8만 원 이상일 수도 있고요. 조정을 받았구나 해서 6만 4, 5천 원 권역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조금 올해 한 해를 통틀어 본다면 이제 바닥은 일부 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단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올해를 통틀어서 생각했을 때 끝날 때까지 끝날 게 아니다. 이제부터 반등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내볼 만한 차트의 흐름이다라는 부분들. 누군가는 손절을 생각할 때 누군가는 매수 진입을 한다라는 그런 시장의 논리들을 좀 보셔서 힘을 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KMW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에 대한 클립 영상이나 리포트 전문은 노란톡 오픈방에서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